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는 차세대 나노의학, 풀버디 이미징에서 생체 현미경 활용 세포 수준 이미징 영상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신 영상 기법인 바이오 일루미넌스 이미징, 펫, CT, MRI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임상 연구에서 비침습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을 전신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치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세포 수준의 역동성을 포착하기에는 해상도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생체 현미경이 약물 전달 연구에 어떠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엑소점을 활용해 살아있는 조직 내에서 고해상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시각화하고 세포 표면에서 나노 운반체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장기 특이적 약물 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발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됩니다. 개발 과정은 크게 전인상 단계와 임상시험 단계 그리고 허가 승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는 후보 물질이 세포나 동물 모델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3상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임상 시험 단계에서 무려 80에서 90%의 후보 물질이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60% 이상의 실패 원인이 전임상 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예측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약물이 실제 인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목표 조직에 제대로 도달하는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실패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약물이 목표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즉 생체 현미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에서 약물의 분포, 표적 조직 도달 여부, 작용 기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혈중 농도나 조직 결편 분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이 실제로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조직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임상 단계에서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전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세포나 조직 수준의 동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입니다. 기존의 인비트로나 엑스비보 방식은 고정된 슬라이드나 배양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생리학적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고 실제 생체 환경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물론 펫이나 MRI와 같은 이미징 장비는 인비보, 즉 생체 내 이미징이 가능하지만 주로 장기나 조직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단일 세포 단위의 작용을 관찰하기에는 공간 해상도가 부족합니다. 반면 이런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살아있는 동물에서 약물의 행동, 생체 반응, 질병의 진행 등을 단일 세포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 전달 및 분포, 세포 간 상호작용,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을 고해상도 고시간 분해 능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한 실험 기법이 임상 과정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임상, 즉 비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후보 물질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임상 시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타당성 평가, 효능 검증, 독성 평가, 그리고 PK, PD 분석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임상 방식은 대부분 엔드포인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동물을 희생시키고 조직을 퇴치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 시점별 결과를 서로 다른 개체에서 얻기 때문에 동일 개체에서의 약물 작용 규정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속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전임상에서 확인한 효능이 실제 임상 시험에서 재현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한 전 임상 이미징은 한 마리의 동물에서 장기간 생존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작용과 생체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개체에서 여러 수일 동안 같이 여러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이미징이 가능하므로 약물의 동태와 표적 작용을 훨씬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임상 시험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실험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전 임상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임상 단계에서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다른 생체 이미징과 달리 형광 신호를 통해서 세포 수준의 영상화를 가능토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광을 발현하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보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형체를 형광 표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약물을 형광 표지에서 약물의 생체 내 분포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보증된 고품질의 형체를 사용해서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실험을 통해서 생체 이미징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래의 실험은 일반 블랙식스 마우스에서 브레인을 관찰하기 위해서 크라니알 이미징 윈도우를 삽입한 다음에 14일간의 회복 기간을 갖춘 후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약물을 주입하고 2일 동안 동일 구역에서 이민셀의 레벨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혈관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혈관 마커인 시디서리언을 타겟하는 안티-시디서리언 안티바디에 형광을 표지하고 마우스에 주입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민셀을 타겟하는 안티바디도 형광 표지 후 마우스에 주입하여 혈관과 이민셀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하는 드럭을 EMPK 처리하였을 때는 이민셀들이 48시간까지 혈관 주위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저용량인 1MPK를 주입하였을 때나 휴먼 IgG를 주입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면역 반응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는 약물 전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체내에서의 동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가진 차별화된 장점과 다양한 생체 내 적용 사례를 통해서 다른 이미징 기법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역학이나 약물 전달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체 내에서 세포 수준으로 생물학적 과정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세포 반응과 질병 진행 과정을 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약물의 약동학과 그리고 양리학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최대 장기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어 전임상 개발 단계에서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인텔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컴포컬과 투포톤 레이저가 함께 탑재된 올인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사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고성능의 생체 이미징을 보정하기 위해서 고속 폴리곤 스캐너를 통한 초고속 실시간 촬영, 그리고 실시간 체온 모니터링 시스템, 장기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모션 보정 기술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 후처리 이미징 노이즈 제거 프로그램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션 보정 기능은 심장이나 폐처럼 움직임이 큰 장기에서도 장기의 움직임을 보정하여 선명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체온 모니터링 시스템은 장기간 이미징 중에서도 동물의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수 있어 동물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생리적인 변화를 최소화하여 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노이즈 제거 소프트웨어는 장기나 시루에서 나오는 원래의 형광 신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노이즈만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정량 분석이 가능한 깨끗하고 정확한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는
단기 이미징뿐만 아니라 장기 이미징에서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장시간 진행되는 실험에서도 안정적인 이미징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장기 부위에 맞춤형 이미징 윈도우와 챔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장시간 안정적으로 이미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약물의 이동과 분포를 시간에 따라서 직접 시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약동학, 양리학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등 피부, 심장, 폐, 뇌, 복부 장기, 유선, 췌장, 자궁 등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맞춘 여러 가지 윈도우와 챔버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가 특정 장기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실험 목적에 맞춘 맞춤형 윈도우 챔버 개발과 최적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 계획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연구 목표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진행한 몇 가지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실제 연구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약 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어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엑소존 기반 치료제의 핵심 작용 기전은 표적세포나 조직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여서 병리학적 신호 경로를 차단하거나 조직 재생, 면역 조절 등의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엑소점이 목표 조직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달하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간과 비장처럼 약물의 대사와 분포의 중요한 장기에서는 엑소점의 전달 효율과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실험에서는 생체 내에서 엑소점 기반 약물이 간과 비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지를 형광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이 라이스엠 GFP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간에서 먼저 엑소점 기반의 약물 분포와 면역세포의 반응을 측정하였고 이후 비장으로 관찰 부위를 옮겨서 컨트롤군과 그리고 LPS 처리군에서 엑소존 분포를 비교 관찰하였습니다. 이 LPS 모델에서는 염증 반응이 유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엑소점이 면역 세포와 작용하는 양상과 분포 패턴이 대조군과 어떻게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간에서 엑소점 분포를 관찰한 데이터로 이 라이스엠 GFP 형질 전환 마우스를 사용해서 뉴트로필과 마크로파제를 표시하였고 두 면역세포를 구분하고자 이 뉴트로필 마커인 라이식스G를 타겟하는 안티바디를 다른 색으로 형광 표시하여서 마우스에 주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탑재된 엑소점에서도 적색 형광을 표시하여 마우스에 주입하였습니다. 이미징은 엑소점 주입 전, 10분 후, 그리고 30분 후 총 3시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엑소점이 간으로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대식 세포들이 엑소점을 업테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간에서 본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 엑소점 주입 후 10분과 30분 시점에서 이 엑소점이 면역세포 내부로 점차 유입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후 엑소점의 분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입 1시간 30분 후 시점에서도 이미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엑소점이 면역세포 내부에 뚜렷하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엑소점이 표적 면역세포로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LPS를 처리한 폐혈증 모델에서 엑소점을 처리 후 비장에서 이미징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왼쪽은 PBS를 주입한 컨트롤 그룹이고 오른쪽은 LPS를 주입해서 폐혈증 모델을 만든 이미징 결과입니다. 두 그룹 간에는 엑소점의 위치와 분포 양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에서는 엑소점이 비장 전체에 비교적 적은 양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했지만은 이 목포 면역세포 내부로 정확하게 유입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 LPS 처리군에서는 엑소점이 면역세포 주변에 군집 형태로 모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일부는 세포 내부로 더 뚜렷하게 유입되었으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군집 형태로 되어 있던 엑소점이 점차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염증 환경이 엑소점의 분포 패턴과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비장에서 엑소점 분포를 좀 더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소점은 빨간색으로 목표 면역세포 주변의 군집 형태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러한 생체 현미경을 활용해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세포 수준에서 엑소점이 어떻게 표적 세포로 전달되고 분포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해당 엑소점의 전달 효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라니알 이미징 윈도우 모델을 활용해서 뇌에서 엑소점의 분포를 관찰하는 응용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뇌는 혈액 뇌 장벽, BBB라고 불리는 강력한 방어 구조가 존재해서 이 치료 물질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엑소점은 나노 크기와 생물학적 기원 덕분에 이러한 BBB를 투과하거나 BBB와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중추신경계에서 치료 물질을 전달하는 유명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뇌에서 엑소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면은 엑소점이 특정 뇌 영역까지 도달하는지, 뉴런이나 교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신경염증이나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병리 상태에서 그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종양 등 다양한 신경 질환 치료를 위한 엑소점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뇌에서 엑소점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크라니알 이미징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우선 발부시 누드 마우스를 준비해서 두개창을 이식하고 2주간 회복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후 형광 표지한 엑소점을 정맥 주사하였고, 뇌혈관은 안티-CD30 항체로 염색하여서 혈관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체를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엑소점이 대뇌 피질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분포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엑소점 주입 24시간 후에 뇌의 대뇌 피질에서 생체 내 분포를 촬영한 결과입니다. 이 보이시는 녹색은 안티-CD30 안티바디를 염색한 뇌의 혈관, 파란색은 엑소점을 나타냅니다. 이 에어리어 1, 2, 3 세 구역을 선정해서 확대 관찰하였습니다. 확대 이미지를 보시면은 엑소점 주입 24시간 후에 혈관 안쪽과 더불어서 이 BBB를 투과해서 혈관 밖에서도 엑소점이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뇌 피질 내에서 엑소점과 그리고 암세포의 프로폴라이제이션을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형광으로 표시된 암세포를 뇌에 주입하여서 국소 종양 환경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체 이미징을 위한 크라니알 이미징 윈도우를 삽입한 후에 2주간 회복 기간을 거쳐 안정화하였습니다. 이미징을 위해서는 혈관을 적색으로 표지하기 위해서 안티CD30 항체를 넣었고, 그리고 청색 형광으로 표지된 X점을 각각 정백 주사해서 생체 내에서의 위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입 24시간 후에 생체 미경 촬영을 진행하여서 X점이 암세포 주변 혹은 내부에 축출되는지를 직접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X점 기반 종양 치료제의 약물 전달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암세포 주입 후 크라니알 이미징 윈도우를 삽입하기 전에 이 암세포 주입 시간에 따라서 IBS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고해상도 생체 현미경 촬영에 앞서 암세포의 축적 위치와 그 암세포의 정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이미징은 엑소점이 대뇌 피질에 최대 축적되는 시점을 파악해 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세포 수준의 분포를 관찰하기 위한 생체 현미경 촬영 시점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IBS에서 관찰된 암세포 축적 정도에 따라서 이미징할 위치와 시점을 정한 후에 생체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혈관은 안티CD30으로 표지된 빨간색, 암세포는 녹색, 엑소점은 파란색으로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에는 전체 관찰 에어리어가 보이면서 이 세부 관찰을 위해서
에어리어 1, 2, 3 세 구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구역을 확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에어리어 1에서는 혈관 주변에 위치한 암세포와 함께 이 종양 영역 주변 및 내부에 분포한 엑소점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징을 통해서 엑소점이 종양세포와 주변 미세혈관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단일 세포 수준에서 시각할 수 있으며, 이는 종양 진행과 미세환경 조절에서 엑소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실험에서는 엑소점 주입 후에 뇌에서 시간에 따른 엑소점의 축적 정도와 그리고 면역세포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라서 언제 엑소점이 가장 많이 관찰됐는지를 확인했던 경우, 이 여어 시간에서 혈관 안쪽에서 엑소점 시그널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관 바깥쪽에서 보이는 엑소점의 시그널은 여어 시간대보다 24시간대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 비비 페네트레이션이 24시간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엑소점이 24시간 이후 뇌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엑소점 주입 24시간 후에 이 대뇌 피질의 어느 정도 깊이에서 엑소점이 주로 위치해 있으며 이 덴드리틱 셀 같은 면역세포와 엑소점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30 마이크로, 40 마이크로, 50 마이크로, 60 마이크로미터까지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50 마이크로미터 뎁스에서 혈관 밖 엑소점의 시그널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50 마이크로미터에서 확대한 이미지를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지된 덴드리틱 셀 안에서 엑소점이 코로칼라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체 현미경을 통해서 다양한 장기의 엑소점 디스트리뷰션과 BBB 페네트레이션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면역세포들과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서 약물 효과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간, 비장, 뇌 실험과 더불어서 저희 생체 현미경을 사용하시면은 살아있는 마우스의 대부분의 장기를 대상으로 영상화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골수와 뇌종양, 망막, 피부, 모낭, 다양한 조직뿐만 아니고 췌장, 비장, 폐, 심장, 간, 신장, 그리고 골격근까지 되게 다양하게 폭넓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장기 접근성은 신약 개발 연구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 물질의 전신 분포와 피식 장기의 특이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물의 약동학과 약력학 변화를 다중 장기에서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장비를 활용해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장비는 거의 모든 장기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질환 모델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가 이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에 다수 게재되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연구 적용성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약물 전달 메커니즘 분석, 그리고 장기별 질환 진행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와 함께 CRO 서비스를 진행한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과 협력하여서 단기 및 장기 이미징 프로젝트를 위한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CRO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그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는 제공하는 CRO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서 실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후 제안된 실험 계획이 실제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feasibility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은 본 실험 단계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생체 내 이미징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처리와 분석을 거쳐서 실험 결과를 최종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CRO 서비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왜 생체 현미경이 전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지와 신약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아빔 테크놀로지의 독창적인 생체 현미경 시스템의 장점과 저희 시스템을 활용한 많은 응용 사례도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